안녕하세요. 기쁜 인생 힐링 사주의 뱃쌤입니다. 기쁜 인생 힐링 사주는 사주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하나씩 보다 보면 어느새 나와 내 가족의 사주를 풀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생에 좋은 내비게이션이 되고자 합니다. 기쁜 인생 힐링 사주에서는 새롭게 사주명리 초급과정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주명리를 배우면서 얻은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급에서 중급으로 그리고 심화 과정까지 이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초급 과정 첫 번째 순서로 제1강 사주팔자 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은 사주팔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만세력 앱을 통해서 사주팔자를 세워보고 사주팔자에 담긴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의 내용은 구글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놓습니다. 앞으로 올리게 될 매 강좌마다 영상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구글 블로그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본 영상의 설명란에 보시면 구글 블로그에 주소를 기재했고요.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또한 주변에 한자 때문에 공부를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자 세대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예전에는 한자를 배웠어도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한자를 기억하기도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손쉽게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도 만들었습니다. 한자 연습장은 매 강의별 블로그에 링크로 연결해 두겠습니다. 강의에서 나온 한자의 음과 뜻, 사주명리에서의 쓰임새, 정확한 획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써보실 수 있도록 연습칸도 만들어 두었으니 출력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주팔자가 무엇인가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주팔자의 사주는 4개의 기둥이라는 뜻이고요. 팔자는 8개의 글자라는 뜻입니다. 사주팔자는 사람이 태어난 생년, 생월, 생일, 생시라는 4개의 시간대를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 계라는 10개의 글자로 된 십간과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라는 12개의 글자로 된 12지지를 합해서 총 22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의미하는 천간에는 10간의 글자를 쓰고요. 땅을 의미하는 지지에는 12지지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4개의 기둥에 기둥마다 위아래로 1개씩의 글자를 써서 총 8개의 글자를 쓰게 됩니다. 이 8개의 글자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8개의 글자 중에서 위 4개의 글자를 천간, 아래의 4개의 글자를 지지라고 이름하고 생년의 간지를 연주, 생월의 간지를 월주, 생일의 간지를 일주, 생시의 간지를 시주라고 합니다. 또한 생년의 천간을 연간, 생년의 지지를 연지, 생월의 천간을 월간, 생월의 지지를 월지, 생일의 천간을 일간, 생일의 지지를 일지, 생시의 천간을 시간, 생시의 지지를 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간, 지지 총 22개의 글자는 음양오행상 서로 도와주고 화합하고 극하고 제압하는 각각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 간지를 사용하게 된 기원은 사주명리의 조종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애자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중국의 삼황오제 중에서 황제가 하늘에 빌어 10간과 12지지를 받았고 후에 요임금이 10간과 12지지를 조합해서 60갑자를 만들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배포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주팔자를 직접 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주명리는 양력도 음력도 아닌 만세력을 사용합니다. 자, 앱이 없었을 때는 이 만세력이라는 책을 이용해서 팔자를 세웠습니다.
이 시중에는 다양한 만세력 책이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도 공부해야겠지만 공부할 분량도 많고 전문적이라서 오늘 강의에서는 생략합니다. 먼저 만세력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그림과 같이 표지가 생겼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만세력은 1921년부터 2050년까지 130년간을 볼 수 있도록 편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이라고 기재된 페이지를 보고 책의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양면이 펼쳐진 내용을 보시면 왼쪽 페이지 상단에 2000년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2000년이라는 표시 왼쪽에 보면은 경진년이라고 연간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단기 4333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는 1월부터 오른쪽 페이지 마지막에 12월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월, 2월이라는 이 월 표시는 음력이 기준입니다. 만약에 상담하러 온 내담자의 생년월일이 남자이고 음력 2000년 1월 20일이고 낮 12시에 태어났다고 하는 경우에 만세력 책으로 사주팔자를 세워보겠습니다. 만세력에 2000년도라고 표시된 페이지를 찾아서 펴고요. 생년인 음력 2000년 1월 20일은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2000년도의 간지를 사용하므로 연간지는 경진년이 되고요. 월간지는 생월이 1월이니까 음력 1월이니까 무인월이 되고요. 일간지는 생일이 음력 1월 20일이니까 임자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지는 태어난 시가 낮 12시니까 오시가 되고요. 시간은 별도의 규칙에 따라 계산해보면 병화가 되기 때문에 시간지는 병오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운이 표시되어 있는데 남자는 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여자는 7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1을 적용합니다. 종합해보면 연주는 경진년, 월주는 무인월, 일주는 임자일, 시주는 병오시가 되고요. 대운은 3이 됩니다. 자, 좀 복잡하죠? 물론 여기서 배워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 좀 더 간편한 모바일 앱으로 사주팔자를 세우는 방법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핸드폰에 만세력이 없으시면 먼저 앱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앱스토어에서 만세력 앱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앱은 만세력 천을귀인입니다. 다양한 앱이 있으니 마음에 드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만세력을 다운받아서 열어보면 두 번째 화면이 뜹니다. 중간에 1이라고 표시된 곳에 시작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를 선택하시면 세 번째 화면으로 뜹니다. 세 번째 화면에 2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하는 성별란, 그리고 최대 20자까지 기입할 수 있는 이름란에 이름을 입력하시고 생년월일 8자, 그리고 그 생년월일이 음력인 경우에는 음력에 표시를 하시고 윤달인 경우에는 윤달에 별도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출생시간은 24시간제를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아래에 세 번째 버튼인 사주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위 사주를 저장해서 다시 보고자 할 경우에는 4번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위에 보면 저장 목록이라고 있는데 5번 저장 목록을 누르시면 저장했던 그 리스트를 한꺼번에 다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남자 음력 2025년 12월 1일 낮 12시에 태어난 기쁜이라는 아이의 사주조회 결과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주팔자를 해석하기 위한 각종의 방법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3번이라고 표시되는 것이 사주의 간지가 표시되어 있고요. 자, 1번은 사주 천간의 합충을 표시한 것입니다. 각 천간은 5행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5행간에 도와주고 화합하고 극하고 제압하는 그런 이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천간과 지지의 십성, 즉 육친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 육친은 일간, 즉 날을 기준으로 천간의 3개의 글자와 지지의 4개의 글자의 육친, 즉 가족관계 등을 기준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기술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사주 지지의 지장간과 지장간의 십성입니다. 지지의 4개 글자가 가진 하늘 기운의 속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통상 이 천간, 그리고 지지, 그 다음에 밑에 지장간, 요 3개를 합해서 사주 원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6번하고 7번은 12운성을 표시한 것입니다. 12운성은 일간이 딛고 서 있는 4개의 지지가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일간을 기준으로 4개의 지지의 상태를 표현한 것을 봉법이라고 하고요. 각 주의 천간을 기준으로 그 아래의 지지의 상태를 표현한 것을 거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같이 배워보실 겁니다. 8번은 각 주의 납음오행이라고 하는데요. 납음오행은 육식갑자를 자연의 오행에 빗댄 것입니다. 요즘에는 잘 쓰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 9번부터 12번까지는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1번은 공망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공망은 빌공자, 비어있다라고 하는 빌공자와 망했다라고 하는 망할 망자로 써서 헛되고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주를 이해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건 이후에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요 네 번째는 12신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12운성이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살피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이 12신살은 지지상호 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요 전부 다는 대운에 대한 것입니다. 대운은 크게 좋은 운이 들어온다 뭐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그 운의 흐름이 어떤 단계로 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세 가지 세운, 월운, 그리고 일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 세 번째 페이지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만세력 앱에서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는 대강의 내용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세력 앱을 통해서 본인의 사주팔자를 세울 수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의 사주도 같이 한번 세워보기 바랍니다. 세워진 사주팔자를 앱에 저장하셔도 되고요. 별도의 노트에 기록해서 저와 앞으로 하나씩 내용을 채워가면서 공부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사주팔자를 세웠으니까 그 사주팔자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한 의미는 나를 의미하는 이 일간과 내가 태어난 달과의 관계입니다. 8개의 칸 중에서 일간이라는 칸하고 이 내가 태어난 월지라는 칸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보면 몇 년도에 태어났다라는 것하고 며칠 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하지만 몇 월, 즉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가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무더운 한여름 정오에 태어난 경우하고 엄동설한 한겨울 늦은 밤에 태어난 경우 그 태어난 월과 태어난 시간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더운 한여름 정오는 뭔가 활기차고 밝고 생동감 넘치고 화사하고 역동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와 반면 엄동설한의 한겨울 늦은 밤은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제 꿈나라에 들어갈 시간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사색적이고 철학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 일간과 태어난 계절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간이 의미하는 오행이 그 오행이 의미하는 계절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간이 나무라고 하고 다양한 계절에 태어나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꽃피는 춘삼월에 즉 봄에 태어난 경우입니다. 봄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니까 본 계절에 태어난 거죠. 음력 1월부터 3월, 즉 양력으로는 2월부터 4월인데 그 중에 음력 1월에 태어났다면
아직은 약간 추울 수 있습니다. 이때 나무가 잘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약간의 한기를 없애줄 온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천간에 따뜻한 온기가 있다면, 즉 태양이 떠 있다면 정말 좋은 사주가 되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일간 바로 옆에 태양이 떠 있네요. 따뜻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한여름 무더위에 태어난 경우입니다. 한여름에 나무가 잘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이죠. 여름에는 더우니까 나무가 잘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겠죠. 천간에 물이 있으면 좋은 사주가 됩니다. 바로 천간 옆에 물이 있네요. 만약에 물은 없고 주변에 불만 잔뜩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항상 목마르고 그래서 힘든 사주가 되겠죠. 나무가 잘 자라려면 토양이 비옥하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방에 흙이 너무 많으면 어떨까요? 아직 씨앗인 상태라면 흙을 뚫고 나와야 하는데 뚫고 나오다가 지쳐서 죽고 말 수도 있겠죠. 아니면 흙이 너무 단단해서 뿌리를 넓게 자라게 할 수 없다면 나무가 잘 자라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흙이 너무 많은 경우죠. 자, 이번에는 한겨울에 태어난 경우입니다. 한겨울에 태어난 나무가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주변에 너무 춥고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고 물을 좀 줄여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추운데 온기는 전혀 없고 물만 많이 있다면 그 나무는 얼어버리거나 물에 나무가 썩을 수밖에 없으니 인생이 무척 고달프겠네요. 근데 만약에 다행히 태양이 따뜻하게 온기를 비춰주고 있다면 추위는 가시고 물은 증발해서 적당히 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이 되니까 좋은 사주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주에 대한 용어나 이론을 잘 몰라도 단지 오행의 속성만 알아도 어느 정도 사주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사주팔자에 있는 오행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사주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사주가 어떤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오행이 특히 많거나 적은지를 알게 되면 이로 인해 내 인생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내 사주에 어느 오행이 아예 없거나 너무 많다면 그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살면서 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오행을 어떻게 채우거나 비울 것인지가 숙제가 되겠죠. 사주팔자는 나를 만드는 설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양에서는 DNA라는 것으로 인간의 특성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사주명리학은 더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개인의 명운을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주팔자의 오행은 많아도 병이 되고 적어도 병이 되니 균형과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것만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궁성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각기 궁. 이 궁은 창경궁, 덕수궁 할 때 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이라는 뜻입니다. 각기 궁이라고 보며 연주는 조상궁, 월주는 부모 형제궁, 일주는 나와 배우자의 궁, 시주는 자식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혼인과 같은 일륜지 대사의 경우에도 미리 얼굴을 보지 못하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안과 집안의 결혼이다 보니까 결혼을 하는 당사자의 궁합을 볼 때 집안에 대한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주궁, 즉 조상궁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 시대니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당사자의 일간일지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사주팔자에 대한 중요도도 달라지는 거죠. 중요한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까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 결혼 운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편을 뜻하는 정관으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정관이 연간에 있으면 결혼을 빨리 하게 되고 시간에 있으면 결혼을 늦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기를 나의 나이로 환산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간이 나무인데 나를 도와주는 물의 기운이 연간에 있다면 어릴 때 자라는 환경이 좋았구나. 부모 운이 있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주와 월주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주와 시주는 내가 태어난 이후 나로 인해 만들어지는 일들이라고 해석합니다. 만약 월주에 나의 형제를 뜻하는 오행이 있다면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손위 형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국마다 그 자리에 걸맞는 육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간은 나를 뜻하고요. 일지는 나의 배우자, 월간은 아버지, 월지는 어머니, 연간은 할아버지, 연지는 할머니, 시간지는 자식을 뜻합니다. 제 궁에 제6친이 자리하면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육친이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면 좋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나를 해치는 오행이 오면 나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간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편제가 오면 제 궁에 맞는 육친이 온 것이니까 좋은데요. 그 육친이 만약에 흉신이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 나와 아버지는 연이었고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것은 차차 과정을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정리와 다음 강의에 대한 안내입니다. 1강은 내 사주팔자 보기였습니다. 사주팔자는 생, 년, 월, 일, 시를 기준으로 하늘과 땅의 기운을 기호로 표시한 것입니다. 나의 일간이 언제 어느 계절에 태어나고 주변의 기운이 어떤가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다음 2강은 음양오행 알아보기입니다. 동양 철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음양오행에 대해 알아보고요. 이로 인해 도출된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기쁜 인생 힐링 사주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